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읽는 선비 제이슨입니다.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여기 미국 성적이죠? 우리가 보다시피. 근데 여기에 코리아라고 써 있어요. 코리아. 코리아 보이시죠?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역사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 대조선이나 뭐 그런 것 쪽에 많이 뭐 인터넷 찾아보고 영상도 보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거를 이제 대조선 뭐 미국 대륙도 맨 처음에 조선의 역사였다 이렇게 조선이 뭐 가지고 있는 연방국가 중 하나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남북 전쟁이 이제 그런 미국과 연방국가 코리아의 싸움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조선의 허구라는 동영상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도 봤는데 뭐 이게 연방국가인데 왜 영어를 썼겠느냐, 한문이랑 한글은 왜 하나도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도 그분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지 않고 본인이 생각한 대로 그냥 뭐 구글에서 그런 거 찾아보고 해석하는 거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일단 저는 이 국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의심을 품은 거는 있었어요. 원래 처음에 이제 한국인에게 역사는 있는가라는 그 김종인 선생님의 책을 보고,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상고사라든지 뭐 삼국 시대가 이제 조선 땅이 없었다, 뭐 기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역사에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분 책은 이제 조선이 중국에 있었 중국 대륙에 있었고 우리나라에 있는 지명들은 거의 다 이제 갖다 붙인 것이다.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좀 신빙성 있는 내용도 좀 있어서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국기에 대해서. 왜냐면 이 국기가 좀 논란이 되고 여기 코리아가 써 있으니까 성조기에.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동영상도 좀 있고, 일단 저는 그렇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영상을 다 보고 어떤 주장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아메리카 대륙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태극기의 그 태극 문양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레일로드에서 이제 전철 기찻길 놓으면서 이제 그런 모양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또 연방국가였고, 이런 코리아가 써 있는 국기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인디안들에 대한 우리와의 커넥션, 문화적인 풍습이나 이런 부분에 좀 비슷한 부분도 많고 하는 건 좀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진짜 인디언들의 얼굴도 동양에 있는 얼굴에 가깝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북쪽의 아메리카 알래스카 지방, 그 좀 남쪽 캐나다 쪽 이쪽에 보면은 진짜 한문이나 이렇게 된 오래된 몇천 년 된 그런 글씨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한문을 사용한 그런 민족들이 와서 예전부터 정착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아메리카에 살고 있었던 그 인디언들의 선조겠죠. 어쨌든 그런 내용을 보면 여기서 일단 대조선의 허구라고 얘기하시는 분의 말이 이제 뭐 추리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왜 한문을 안 쓰고 한글을 안 쓰고 영어를 썼냐? 연방국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훈민정음을 만들 때 나라말싸미 중국에 달아 사마띠아니알세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태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지방에 사투리가 존재하죠. 근데 그게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아요.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 사투리는 전혀 못 알아듣죠. 완전 외계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문자를 만들게 된 거고,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표기하는 방법 틀려질 거고 발음도 틀려질 거고, 특히 연방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 지금 얘네들이 알파벳을 문자로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이 이걸 발음하는데 그 문자를 사용할 뿐이지 사실은 그게 걔네들 고유의 문자가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한문을 말하거나 아니면 걔네들 특유의 언어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어를 썼다고 해서 이게 뭐 연방국가의 의미가 됐냐, 한글은 왜 안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연방국가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거고, 그,
미 대륙이 조선의 일부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제대로 잘 찾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만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제가 먼저 설명할 것은 이제 미국 국기가 의미하는 것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엄청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영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역사를 배웠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대조선의 허구를 얘기하시는 분은 미국에서 역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열세계별이 뭔지 배터리 로저스가 뭔지 잘 모르고 인터넷만 찾아보고 자기가 그럴 거다라고 예상하에 끝이면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나무라죠. 근데 욕먹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잘 모르면서 이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욕먹을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거를 설명하면서 그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제가 아는 바를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여기 코리아라고 써 있잖아요. 코리아라고 써 있는 게 가장 의심이 되죠. 코리아라는 건 우리나라의 이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어디도 코리아를 쓰는 데가 없어요. 코리아. 이건 우리나라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를 보실까요? 1871년이라고 돼 있어요. 날짜가 적혀 있죠. 근데 이거를 제가 맨 처음에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자, 보시죠. 그래서 찾아보면 맨 처음에 이 깃발이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박물관에 이제 넘기면서 이 박물관에서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이렇게 밑에 내용들을 다 알았어요. 자, 이거 로저스 배럴 플래그라고 돼 있어요. 로저스라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배터리 로저스가 아니라 존 로저스라는 말이에요. 존 로저스가 갖고 있던 배럴 플래그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뭘로 만들어놨다 우 커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1871년이라고 국기 분명히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the flag flew 플래그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날렸다. during the Civil War 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 때 이 국기가 쓰였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미국 남북전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있던 미국 간의 전쟁이죠. 근데 그때 코리아라고 써있는 국기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남부군이 이제 미국의 새로운 그 영국 세력과 맞서 싸워서 그래서 코리아라는 그 국기를 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찾기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1871년 심리학료죠. 미국이 강화도에서 우리나라랑 싸울 때 그때 또 이 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배터리 로저스라는 사람이 그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장군이 이 길을 계속 갖고 다닌 거예요. 자, 그럼 배터리 로저스라는 장군이 아니지 로저스 장군이죠. 그럼 이 배터리 로저스는 뭘까? 배터리를 찾아보면은 안 돼요. 배터리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배터리 로저스를 찾아봐야 돼요. 자, 배터리 로저스를 찾아보면 위키에 뭐가 나오냐면 뭐라고 돼 있죠? Was a gun emplacement that composed the portion of American Civil War defense of American capital of Washington D.C. 워싱턴 DC를 지키는 war defense였어요. 여기 보시면 사진들이 보이죠? 표가 보이고 이건 뭐냐? 여기 버지니아주에 있었어요. 버지니아주에. 이것은 뭐냐? 바로 요새라는 거죠. 요새. 이 요새에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배터리 로저스라는 요새에서 사용하던 깃발이 1871년 신비학령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배터리 로저스라고 여기서 싸웠던 거면 배터리 로저스라고 써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코리아라고 왜 써있을까? 여기에서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분명 배터리 로저스에서 쓰였던 거고 거기에서 코리아라고 써있으면 뭔가 이게 뭐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1871년도에 그 강화도에서 이제 싸운 기록을 이제 위키에
이제 지도랑 같이 남긴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지금의 강화도 모습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유추한 게 뭐냐면 이것은 분명 미국에 있던 그 요새 이름이죠. 그 요새 이름인데 코리아라고 써 있었다. 그럼 분명히 이거는 이 요새가 코리아에 속해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1871년. 분명히 이 깃발이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일어난 남북전쟁에도 사용됐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코리아라고 써있는 깃발이 1871년 신명효가 있기 전에 남북전쟁에 사용했다? 그럼 남북전쟁에 코리아가 존재했어야 당연한 거지 않아요? 그쵸? 배틀 로저스도 남북전쟁에 사용했던 요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1871년이라고 써있고 코리아라고 써있는 부분에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861년도부터 싸운 전쟁에서 1871년이라고 새겨져 있는 국기를 쓰고 싸웠을까요? 아니죠. 아니면은 뭐 그때부터 코리아를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저렇게 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저 길을 가지고 남북전쟁에서 싸울까요?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남북전쟁에 바빠 죽겠는데 한국과의 전쟁을 1871년 꼭 해야 되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굳게 다지면서 저 국기를 사용했을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국기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끝에 보이시죠? 끝에 보이시죠? 이거는 새로 이게 많이 해지고 막 이렇게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서 다시 새로 여기다가 덧대서 서밍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지? 봉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 자체는 분명히 그 남북전쟁 때 사용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덧대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배틀 로저스도 이렇게 덧대어져 있죠. 그러니까 원래 기는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원래 기는 여기 13개가 있고 여기도 13개의 스트라이브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13개의 스트라이브의 의미는 13개 13 콜로니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영국이 미국 땅에서 어떤 그런 식민 지배를 할 때 이걸 썼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국의 의미예요. 영국의 의미. 그래서 영국이 13개 그걸 가지고 있다. 이것도 이 별도 식민지를 의미해요. 지금 현재는 이게 51개 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별이 이제 식민 그 주가 늘어나면서 이 별 숫자도 늘어나죠. 근데 맨 처음에 13 콜로니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13개의 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배터리 로저스랑 뭐 바이올렌트 뭐 C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고 이 별들 사이에 코리아가 껴있다는 거는 얘네들이 1871년도에 코리아를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리아가 여기 써있거나 그렇지 않고 여기 써있다는 거죠. 이 별들 사이에. 그런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해의 연도가 적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게 시빌 war 남북 전쟁 때도 사용을 했었고 1871년 신미 양력 때도 사용했었던 로저스의 깃발이라는 거를 그때 계속 쓰였던 깃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봉제를 하면서 계속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역사를 함께 했다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이 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쓰이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쓰였는데 계속 고쳐지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미국 역사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성조기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 대조선 사람들이 어떤 거를 주장하는지를 잘 알아야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뭐 영어가 쓰였다, 뭐 한문이 안 쓰였다, 무슨 뭐 대조선이 어쩌다 막 그런 얘기를 하기보단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정리해 보면 이 깃발은 봉제가 됐다. 그래서 전투와 전투를 전전하면서 계속 고쳐지면서 계속 사용했다. 이거예요. 태워지고 새로 쓴 게 아니라 전쟁을 함께 했다라는 거를 그런 역사의 증인이 되는 깃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런 보물이죠. 그래서 간직하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다녔고 고치면서 썼던 거예요. 그게 1871년 한국 식민학년 때 썼던 거. 왜냐하면 1871년이 써있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1871년이 써있다라는 거는 1861년 시작된 남북전쟁에서 사용했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10년 후를 생각하고 뭐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충분히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깃발은 뭐 대조선을 이제 아메리카 대륙까지 연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지도에 대한 수정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지도라는 거는 예전에 측정이 자세하게 안 됐을 때는 뭐 제 맘대로 그리거나 아니면 한국 조선 같은 경우는 그걸 그냥 네모로 그리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오류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지도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전제가 뭐냐면 이 지도는 사실이다가 전제가 돼야 되죠. 그쵸? 그래야 16세기, 17세기, 18세기 만들어진 지도가 모두 사실인데 이게 바뀌었다라고 설명이 되지만, 우리가 여러 지도들을 봤을 때 잘못 표기된 지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대충 네모를 그렸다든지 아니면 뭐 잘못된 지형을 표시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 이 코리아 국기 같은 경우도 설득력이 많이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1871년이 코리아랑 같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깃발이 저렇게 보시다시피 계속 봉제를 하면서 새로 고쳐지고 했었다는 거. 저 코리아라는 부분을 아마 덧대서 했을 거예요. 그거를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뒷받침하는 근거가 저 별들은 미국의 주, 식민지를 의미한다는 거죠. 13개의 주. 근데 그 중에 코리아를 집어넣은 거죠. 그 사이에다가. 그게 아니면은 뭐 다른 스트라이브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또 하나의 추측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 깃발은 대조선과는 관련이 없을 거라고 거의, 저는 항상 100%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사람 이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사실적인 근거들을 추측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거의 한 90% 정도, 네, 이거는 대조선과는 관련이 없는, 네, 남북전쟁에 사용했고 심리학때 사용했던 깃발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연구를 해보시고 저에게도 좀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거 궁금해하고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 깃발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